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39번째. 책 제목은 시간의 아이들, 염정임 수필집인데요. 가을에는 브람스를 들어야 한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스칠 때 살아있는 나날이 다시 벅차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문득 귓가에 닿은 그 멜로디에서 가을이 정말 왔구나 느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사막장.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대중적이 되고 고운 때가 살짝 묻은 것 같은 곡. 그래서 더 정겨운 곡이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소설 원작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란 영화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다. 내면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브람스의 음악만큼 적합한 음악이 있을까? 사랑의 호소 같은 제1주제를 읊조리며 잉그리트 버그만과 안소니 퍼킨스를 떠올린다. 어떤 사람은 브람스의 음악을 들으면 잘 지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나는 잉그리트 버그만의 얼굴 속에서도 잘 지은 건축물과 같은 숭고함과 입체미를 느낀다. 특히 오똑한 코와 수려한 턱선에서 브람스의 음악과 잘 어울리는 얼굴이다. 프랑스적인 에스프리를 엿볼 수 있는 스토리가 독일의 중후한 음악을 만났을 때 한 편의 명화가 탄생하였다. 영화에서 어머니의 친구인 폴라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시몬과 폴라의 아슬아슬한 감정에 줄다리기에 브람스의 주제가 연기처럼 스며든다. 사랑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예측할 수 없는 가변성, 그 미묘한 마음의 무늬들은 슬픔으로 이어진다. 스승의 부인인 연상의 클라라를 일평생 연모하면서 산 브람스의 고뇌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숨처럼 담겨져 있는 제1주제가 이 영화의 배경음악이었다. 가을은 모든 사물들이 거울에 비치듯 그 존재가 명징해지는 계절이다. 브람스의 음악이 가진 깊이와 떨림, 인생에 대한 격정과 비애, 통찰력과 포용력, 그리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서정과 거둘 수 없는 분노의 감정. 그 모든 이중적인 아포리즘은 바로 가을의 초상이다. 가을은 시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계절이다. 그리고 상처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브람스의 음악이 가장 마음 가까이 들리는 달이다. 우리에게 고향은 있을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 고향 마산 출신인 이원수 선생이 지은 동료이다. 아리랑이나 애국가처럼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도, 독일로 파견된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모였을 때도 조국의 강산을 생각하며 부르는 동요이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꽃피는 산골 고향일 것이다.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그 마을도 복사꽃이 핀 마을이었다. 어린 시절의 마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련한 영상들. 내가 태어난 집은 넓은 마당에 감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여름이면 하얗게 떨어진 감꽃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곤 했다. 집 앞 신장로에는 가끔 안개 같은 연기를 품으며 수독차가 달려가고 아이들은 그 차를 뒤쫓아 뛰어갔다. 호떡 가게에는 전족을 한 중국 여자가 검푸른 중국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곤 했다. 저녁 어스름 때에는 골목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나고 어머니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던 곳. 그 후 언덕 위 동네로 아버지께서 손수 집을 지어 이사를 갔다. 우리 집 마루에 서면 멀리 바다가 보였다. 누워있는 소의 모양을 한 도섬이 떠있고 밤에는 외항선들이 불을 켠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밤바다에 불빛을 비치며 떠 있었다.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어린 시절의 꿈을 잃지 않게 하던 내 고향. 그런데 몇 년 전에 나는 고향을 잃어버렸다. 마산이란 이름은 영 사라지고 말았다. 진해와 마산이 창원에 흡수되어 창원이라는 거대 도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뿌리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렸다. 많은 농촌들이 개발되고 도시들이 생기면서 목가적인 고향은 사라지고 있다. 작은 도시가 큰 도시가 되고 좁은 길은 넓어지고 섬들은 사라지고 있다. 섬들 사이에도 다리가 생겨 섬은 더 이상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점이 아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속에 간직하던 고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실망을 한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에 대해 실망하듯이 고향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나르시스가 물에 자신의 영상을 비춰보듯이 우리는 고향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기를 원한다. 고향은 우리에게 거울이자 꿈이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고향을 선택할 수 없다. 노랫말에 나오는 벽돌담 안의 죄수가 그리워하는 푸른 풀밭 있는 고향은 진정 꿈속에서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오디세이는 험난한 항해를 하며 고향인 아타카를 찾아갔지만 연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거지 노인으로 변장을 해야만 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구런이나 김삿갓도 고향을 떠나 떠돌았으니 고향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곳이 아닐까? 이 노마드의 시대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 중동 지방에서 전쟁으로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 지진이나 쓰나미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피해 목숨을 걸고 남아한 세터민들, 그들의 고향은 죽음과 고난의 땅이다. 과연 그들에게서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정결하고 포근한 공간을 그리워한다.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고향이다. 그래서 작고하신 H 선생님은 어머니를 움직이는 고향이라고 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가 모선에 줄을 달린 채 우주 속을 이용하는 모습은 바로 탯줄에 매달려 양수 속을 떠다니는 태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그 모습은 대우주 속에서 너무나 고독하고 연약한 존재로 비춰졌다. 우리에게 고향은 있을까? 하늘 멀리 저 아슬한 영혼 속 우리가 결국은 돌아갈 그곳이 아닐까?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K추책 가을이 많이 깊어서 좀 약간 서정성 있는 내용을 골라봤어요. 네, K추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